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토요일 있죠. 토요일, 일요일도 일일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진짜 시험이 이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힘내시고요.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 문제입니다. 가봅시다. 여러분,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야 되는데, 이때 공무원에 대집행권을 부여받은 한국토지공사가 여기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무원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세요. 국가배상법은 누가 국가배상 해줍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여러분들 헌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와 공공단체 아닙니까? 근데 공공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뭐가 더 넓은 말이냐면 공공단체가 더 넓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고 영조물 법인도 들어가고 공공조합도 들어가고 여기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말고도 공공단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조물 법인이라든가 또는요 공공조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영조물 법인이나 공공조합이나 공재단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공무원이 뭐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야 됩니까? 직무집행하다가죠. 근데 이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 들어가죠. 그리고 비권력적인 공적인 활동도 들어가죠. 근데 사경제 작용은 안 들어가잖아. 따라서 국가의 철도운행 사업은 사경제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경제 작용이니까 공무원이 관여를 했을지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못 갑니다. 이건 민법으로 가야 될 사건이겠지. 원칙적으로. 잘못됐어.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야 되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출근하다가 사고를 내버린 거야. 그럼 그때 출근하는 게 직무 집행과 관련되냐야. 근데 우리 판례는 부정했습니다. 출근하다 요즘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에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른 직무 집행 관련성 있어 없어? 없대요. 출근하는 경우는.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공무원증을 위조한 거는 엄밀하게 직무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게 업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형상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직무가 아니어도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에 그르쳐서 처분을 했어요. 공무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경찰은 행정직 공무원이죠. 행정부잖아요. 그럼 우리 경찰도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당연히 관련된 법을 빠삭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면 자기가 하는 교통과 관련된 업무는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잘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것 자체가 과실인 거지.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는 과실이 없다 이러면 과실이 있다?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행정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몰랐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죠. 그래서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법률에서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했어요. 법에서 공무원이 의무가 있대. 그런데 이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요, 공무원이 의무 이행을
안 해버린 거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손해 입은 국민한테 국가가 돈을 물어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법률에서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한 취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한 취지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거거나 또는 행정 조직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의무를 부과했더라. 이런 경우라면 의무 이행 안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생겨도 국가 배상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한 게 국민을 직접 보호하려고 둔 건 아니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개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서 이래서 의무를 부과했어요. 이런 취지였다면 이걸 이행을 잘 안 해가지고 국민이 손해 입으면 이건 국가가 물어줘야 되지, 이런 입장. 따라서 보세요. 직무상 의무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 일반이익을 것이거나 내부 질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경험이 이거죠. 이거니까 이때는 손해가 발생해도 국가 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가 배상에서는요, 피해자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우리는 무슨 주의입니까?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의미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실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또는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 배상을 해준 전례, 사례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 체결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 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야 됩니까? 사례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X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 아니다. 사경제작용이면 국가배상법으로 못 간다. 그 다음에 자기 차로 출근하다 서고 있어도 직무관련성 부정된다.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처분했다면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내부 질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무행 안에서 국민이 피해봐도 손해배상 안 해준다. 그리고 상호 보증은 조약이 체결될 필요 없고 그리고 사례가 있을 필요도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맞고 다 잘못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족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주말이라고 토요일이라고 쉬지 않겠죠. 큰일 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